9,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차 한 대뿐이겠어요. 뭐 집도 사고 하겠죠. 체육대회 같은 날 있게 되면 그 체육대회 종목 중에 꼭 미제 마네킹 걸어놓고 그걸 총을 쏘거나 찌르고 돌아오는 그 코너는 꼭 있어요. 아이들한테 죽이는 살생 교육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제가 북한 태생이지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망나니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망나니 같은 나라가 있지.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다니게 되면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모기는 큰가요? 공개 처형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자세히 뭔가 이렇게 막 황당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화폐 개혁한 이후의 환율을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그 전으로 쳤을 때 9,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차 한 대뿐이겠어요. 뭐 집도 사고 하겠죠. 그때 옥수수 1kg가 15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쌀이 한 키로에 한 30원. 보통 그러면 노동자의 월급이 최저 시급이 우리가 지금 월 200만 원 언저리잖아요. 10만 원도 안 주는 걸 텐데 월급이면.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9,000원이라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무슨 수단이 있나요? 골동 장사다. 네,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골동 장사를 그런 걸 하게 되면 큰 돈 만진다고 들었으니까 위법을 해야 행해야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간단해요. 6.25 전쟁 때 어쨌든 유엔 개입, 한반도 북한 방식의 조국 통일이 눈앞에 있었었는데 망쳤잖아요. 유엔이라고 얘기 안 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 조국 통일을 방해했고, 그 방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분단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미제 식민지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줏대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게 제가 받았던 세뇌 교육이에요. 북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죠. 두 갈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철전지 원수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날 있게 되면 그 체육대회 종목 중에 꼭 그 미제 마네킹 걸어놓고 그걸 총을 쏘거나 찌르고 돌아오는 그 코너는 꼭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죽이는 살생 교육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근데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도 다 만들어서 찔러 죽여야 되는 대상. 그리고 유엔군, 미국 군인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이제 강탈하고 뭐 그랬던 것. 그래서 그 교육 영상, 교육 사진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인터넷 뒤져놓으면 다 나와요. 이 안에 안악내를 단두대 같은 데 묶어놓고 머리에다 대못 박는 거, 뭐 그런 모습도 다 그려놓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원체 이런 놈들이다, 야만인들이다,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갈라놨다,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은, 제가 한국 와가지고 미국 놈 하게 되면 코 크고 눈 슉 들어가고 이러면 다 미국 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외국 서양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 심어진 공포심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하니까 좋기만 하더만. 그냥 다 인간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미국을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있죠. 다만 헌법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유일상 10대 원칙이 신격화하게 하는 내용. 네, 그 내용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 언급됐던 초상화, 배지 관리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있는 사진 구기거나 찢을 때 어떤 문제, 동상, 뭐 이런 것들이 그 유일상 10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사상의 정도치의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 정치범이냐 아니냐가 갈려지는 것. 법 전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북한 헌법 나쁘지 않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김일성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북한 체제에서 뭐 복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대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다 마비된 거죠.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무색해진 거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사고의 편향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느 법이나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북한에 일단 헌법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헌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또 다른 강령이 하나 있고 그 강령만 지켜줘도 헌법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힘이니까. 북한에서 그럼 학생들은 헌법에 대해서 배우긴 하나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 관련해서 뭐 진로를 정했거나 하게 되면 배우겠죠. 효과 그냥 예스 노로 답한다면 예스예요. 왜냐하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북한 체제 유지에도. 물론 저 김정은이가 자꾸 발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국제적인 제재가 북한 주민 그러니까 피해는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그걸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제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있다면 해야 된다는데 뭔가라는 의구심이 아직 좀 저는 있는 거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북한 주민은 누구를 탓하나요? 지금은 지도자를 탓하죠. 그 정도로 다 이제는 다 깨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지도자를 탓하지. 그게 반증. 요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소위 고향 후배들, 현재 북한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 연령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이내 되는 친구들, 김정은 시대를 살아봤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도 궁금하니까 제 질문을 해봤었어요. 너에게 김일성이란, 너에게 김정일이란, 너에게 김정은이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예상했던 답과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우리나라를 빛내시고 뭐 우리 세뇌 교육 받았던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고 김일성은 어쨌든 그 세 인물 전체 다 부정적인 표현은 안 쓸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답이 들어왔냐면요. 김일성은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을 이끌었던 사람 그게 다야? 응. 그러는 거예요. 김정일은? 그랬더니 김정일은 나라 말아먹은 놈. 우리 지금 이 힘들게 된 근원. 충격받았죠. 거기서 일단. 그럼 김정은은 아버지 싼똥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건 김정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생각은 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요, 다. 그 언론이나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북한 장마당 내부에서 찍힌 일부 사진들을 보게 되면 보안원 멱살 잡고 있는 장사치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옛날엔 못 그랬어요. 그냥 보안원 군복 입고 와가지고 정복 입고 와가지고 이 장사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요? 압수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압수 당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고난의 행군 거치고 나서 보안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걸 뺏어 가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온도차가 완전 다른 거죠. 딱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너희들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김정은이 밉지는 않아. 불쌍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북한의 MZ세대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짜 일이 있을까요? 예, 파병이 된 것도 기정사실화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드론에 쫓기는 그 영상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기사 통해서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 드론에 공격당해서 피하다가 결국 드론에 당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처럼 그냥 파병된 그 친구들이 드론을 만져나 봤을까요?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데 그 물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도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일단 없죠. 없다고 얘기를 할게요. 있어서도 안 되죠. 북한 상황에서는. 한국 와서 보니까 비밀 지하교회 뭐 있었다고 하고 또 그런 영화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의 어떤 신념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건 누구 어떻게 아무리 강한 법 있고 체제가 있다고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이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있는데 목숨 걸고 순교는 못하는 거죠. 아마 천주교 쪽이 많지 않을까 하는 최초에 이제 평양을 통해서 들어갔던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 선교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교 있죠. 불교 있고 천주교 있고 기독교 다 있긴 하죠. 평양에 형식적으로. 예, 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있다 이렇게 스님들이 머리 엄청 길고 정장 입기도 하고. 제가 북한 태생이지만요.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오랜 시간 살면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망나니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망나니 같은 나라가 있지.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구촌에 같이 공존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프리카나 이런 미지의 어떤 그런 또 그거 보게 되면 그래 세상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튼 이해 안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연예인 만났을 때 일부 팬들은 그 감격과 감동에 겨워서 울듯이 북한에서 어쨌든 한 유일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입장에서 그 지도자를 봤다고 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인 어떤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는 부분도 꽤 많을 거다. 근데 강제로 울라고 해서 울지는 않을 거다. 그냥 우러나서 울기는 할 거다. 해도 되죠. 사실은 해도 되죠. 화려하게 해도 되죠. 중요한 건 단속에 걸릴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은 북한의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한류를 접하는 걸 경계하잖아요. 법 때문에 더더욱 하기 어렵지 않을까. 너무 짙게 하거나 한국식 따라 하거나 이러면. 근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매우 보수적이라고 봐야죠. 이모들이 많았었는데 이모들 화장하는 거 그거를 이모들도 못 보겠어요. 남자애가 그걸 왜 보냐고. 지금 우리는 지하철에서 여성분들이 여기 심지어 그냥 대놓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저는 한 60-70% 적응됐어요. 아직 다 적응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화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너 과하거나 이렇게 했을 땐 제재 대상이 될 거다. 해외 네티즌들 이런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최근에 북에 있는 이모랑 연락이 닿았어요. 태어나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진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성 파일. 그래서 이모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도 울컥하는데 고향 떠난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어요. 엄마보다 더 할머니 같았고 그래서 얼굴로는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모 내가 알고 있는 이모 특유의 그 손 자태라고 해야 되나 손 모양 보고 이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산가족 분들이 가족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음성 파일에 뭔가 답장을 한다면 무슨 말부터 할까라는 생각인데 딱 떠오르는 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코로나 기간이랑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냈구나. 영케 잘 견뎌냈구나. 이모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폐쇄된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듯이 다 알 수는 없으니 오해하고 잘못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든 뭐 바르게 알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접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같이 분개도 하시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탈북자로서 최근에 또 북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궁금증 갖고 계속 북한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또 다른 누군가의 관심과 그런 에너지들,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